보시죠. 그러니까 책 133쪽입니다. 133쪽에 그러니까 제3절 아래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먼저 표시하고 설명가죠. 그러니까 네모 1번에 원칙 표시해요. 원칙. 뭐 국토계획법이니까 세 글자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원칙 땡땡 특별시장 표시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해요. 광역시장. 뭐 세종, 제주 넘어가고요. 시장 표시해요. 시장. 군수 표시해요. 군수. 본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표시해요. 시행한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그 아래 박스 X 하시고요. 네모 2번 예외. 양보 1번.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또는 도지사 표시해요. 도지사. 그러니까 그 제목에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다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도지사 위에다가 충남 10개 시군 쓰시고요. 충남 10개 시군. 뭐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낫고 충남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는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본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134쪽에 네모 2번 예외, 양보 1번 본문. 위규정에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수의 의견을 들어 그러니까 직접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표시요. 시행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시요. 시행할 수 있다. 지금 그 134쪽에 제일 윗줄은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네모 2번, 양과 1번 국토부 장관도 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과 2번 지정시행자 비행정청 표시요. 비행정청 시행자. 그 끝에다가 괄호하시고 공기업, 쉼표, 민간 괄호 닫고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공기업과 민간이 행정청이 아닌 자죠. 방과 1번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위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표시요. 외의자. 그러니까 그 비행정청을 얘기하고 외의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선 그렇고요. 뭐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방과 2번 민간, 표시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표시요. 지정 요건. 보면 또 어수선하게 되고요. 다음 각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표시요.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이제 방과 2번 제목이 있었던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숫자 3분의 2분의 1가 꼭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 괄호 넘어서 면적, 표시요. 면적.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표시요.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시요. 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또는 지방,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2번, 3번 묶어서 공기업 등 쓰시고요. 공기업 등. 그러니까 그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대통령으로 자는 다음에 공공기관 있는데 뭐 이름들 보면 한국 어찌고공사, 대한공사, 한국공사, 한국 따라서 두째 줄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공공기관 끝에다 괄호하시고 국세 괄호 닫고 쓰시고요.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자 동그라미 기업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러니까 기업권 끝에 무슨 세요?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로 3번 X 하시고요. 그래서 그 135쪽 아래나 아니면 135쪽 위에 다음 큰 두 덩어리를 쓰시죠. 아까도 보셨듯이 공법의 행위주체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지방은 두 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특광도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고,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그냥 두 줄로 나눠서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할 수 있고요.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니까 국가, 특광도 시군구, 공기업, 민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뭐, 대한민국, 충청남도, 그다음에 그 홍성군, 뭐, 어찌고 저찌고 가겠죠.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국토계획법, 구청장,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이고,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그 특광시군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죠. 특광시군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 됐습니다. 그냥 국토계획법, 구청장, 쓰레기, 특광시군 끝. 그냥 단 거죠.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하는 게 나을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충남 10개 시군은 도지사 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도 할 수 있고,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공사 잘 하라고 한국도로공사 돈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댐공사 잘 하라고 한국수자원공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지정, 요건, 그러니까 책의 135쪽 제일 위에요. 방과후 2번.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그 지정에다가 그러니까 수용 쓰시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민간 지정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35쪽 제일 위에 방과후 2번 제목이요. 제일 윗줄이요. 그러니까 민간 지정 요건, 민간 수용 요건. 그 3분의 2, 2분의 1 숫자가 꼭 꼬아서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설계도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면서 매수하게 되고, 매수하면서 수용하게 되죠. 결국 민간이 수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민간이 수용하려면, 그러니까 남의 땅 뺏어 먹으려면 집것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거죠. 뭐 이것 갖고 7번 나왔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으로 7번. 그 7번 그냥 딱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수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X. X요.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X. X요.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사들여야 되니까 알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도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것도 공익사업이라고 했다고요. 골프장에서 무슨 지역의 공적인 발전에 뭘 해요? 그러니까 동네 아수라장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농약들 다 어떻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집것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집값 이것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뭐 아는 고등학교 동창 누구 있다고 도장 받아서 골프장 만든다고 개인 땅을 뺏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민간이 남의 걸 뺏으려면 그러니까 상당수를 갖고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냥 6글자 민간 수용 요건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136조, 그러니까 제4절.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 1번 실시계획 작성, 양보 1번 땡땡.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몇이요?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몇이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자는 설계도를 써내는 권한만 있는 거죠. 설계도가 통과되어야 시행자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뭐 박스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할 때 어떤 조처를 거친다. 양괄호 2번 X 하시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이요. 분할시행.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몇이요?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 몇이요?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선 그고요.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분할 몇이요? 분할된 지역별 시설별로 실시계획 몇이요?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뭐 첫째 줄, 둘째 줄, 그러니까 시행자가 분할할 수 있다. 뭐 자주 보시는 겁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무슨 전철 몇 공구 몇 구간 끊어서 해야죠. 설마 그러니까 경부속도로 400km를 한 방에 동시에 착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자가 끊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면도 끊어서 그러니까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써내고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실시계획 인가.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인가권자.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괄호 넘어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그러니까 사선 그고요.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니까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관청은 우리 시험에 초점 아니에요. 40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특유 시댁이요? 시댁이죠. 뭐 누구요? 몰라요. 그냥 시댁이라고요. 시댁인 거죠. 시댁 소리만 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치 결정 누가 있고요? 국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청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관청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짚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를 정해줬고 시행자 설계도서 온이라. 그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히 국시대가 해야죠. 국토부 장관이 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네가 해봐라 정했으면 그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아니면 시도사 대도시장에게 인가를 받는다. 도장을 받고 사업을 해야죠. 137쪽에 양과 리버는 나중에 이제 뭐 문제 때 보도록 하시고 양과 3번 인가 절차 반과로 1번 X 하시고 반과로 2번 실시계획 첨부할 서류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실시계획 도면이라고요. 칠판요. 위치결정 아까 강의노트 7 PO는 막 포종점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입니다. A4용지 한 장인데 어디 도로공사를 하겠다고요. 전철공사를 하겠다고요. 도면이 뭐 A4용지도 4-5장이요. 그러니까 몇 박스가 되는 거죠. 몇 박스 되는 아주 두꺼운 도면이 됩니다. 도면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설계도인 거죠. 설계도입니다. 이번 순환은 빼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그 박스 중에 137쪽 아래 반괄 2번 박스 중에 동그라미 3번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표시요.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과 주소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목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 첫째 줄 끝에다가요. 목록 쓰시고요. 목록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트인 거죠.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 텔레비전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아무튼 리스트죠. 어디 그 장에 갑니다. 주말에 일상생활에서야 뭐 딱 안 써서 가도 그냥 딱딱딱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넣겠습니다만 그럼 큰 어디 뭐 놀러 간다고요. 또 아니면 명절이라고요. 아니면 집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러면 써서 갖고 가는 거죠. 써서 갖고 와서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리스트 써간다고요. 또 달리 보면 뭐 어떻게 샀든 간에 그 계산하고 나오면 영수증 이만한 영수증 주잖아요. 거기에 내가 뭐 샀는지 다 써져 있죠. 그 리스트 목록입니다. 여기를 다 돈 주고 사야 된다고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에 땅 주인 누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땅마다 건물, 돈 되는 나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뭐 저당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없애고 다 사들여서 백지 상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이 안에 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전체 목록이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가시죠. 다음 넘어와서 반괄 3번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공고 및 열람에 그냥 공에다가 뭐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 하시고 공고 및 열람 람에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 하시고 따라서 반괄 3번 주민 의견 청취 그냥 의견 청취라고 돼 있고 거기에 아래 공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두 글자 뭐 넣고요? 주민 넣고요. 주민 의견 청취이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게 6글자 주민 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 거칩니다. 그냥 그 글자 거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때 보셨고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뭐 농지법까지 50번 나옵니다. 50번 다 공람,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친다. 양괄호 4번 인가의 조건, 양괄호 4번 X 하시고 여기서 나온 거 한 번도 없고 다음 주에 보실 개발행위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양괄호 4번 X. 다음 장 와서요. 140조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양괄호 1번 제목에 있는 고시 표시요. 고시. 실시계획 확정했으면 지역 주민들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발표를 해야죠. 발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공법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발표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민법에서 A와 B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A와 B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B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요, 도달이요. 나는 날렸어, 못 받았어. 그건 아니죠. 도달해야 되는 거죠.
A가 B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B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A가 나 그거 얼마에 사고 싶다. 그러니까 B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조용히 혼자 그래 알았어 너한테 팔게 그랬어요. 계약이 됐어요? 아닌 거죠. 계약 의사표시는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요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거고 행정청에서 어느 개인, 그러니까 개똥이에 대한 허가 불허가는 도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도달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해야죠. 발표를 하지 5천만 국민에게 다 통지서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요. 고시,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고시가 없으면 어떤 결정도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시하는 건 그냥 당연히 어디나 다 붙어 있는 거고, 뭐 고시나 공고나 똑같은 얘기고요. 발표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양권 1번 통보 X 하고요. 그러니까 양권 3번, 그러니까 관련 인허가의 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권 3번 제목에 의제가 있는데 그 의제 위에다가 그러니까 간주, 세 줄을 쓰시고요. 간주, 그러니까 본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본다가 한 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간주와 추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주, 그 공법에서는 의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보고 나시면,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여기 그냥 관청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제도니까요. 나오는 족족 공짜 문제, 그냥 나오는 족족 한 문제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양권 3번, 방권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표시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 표시요. 인허가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표시요. 보며.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발표했으면 발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27가지 하나도 외울 건 아닌데요. 설명을 위해서 표시하시면 박스에 1번, 그러니까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표시요. 농지전용의 허가.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14조 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표시요. 산지전용 허가 등등이 있습니다. 저 아래 숫자 27번까지가 있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의제 절차.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표시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하며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 작성 또는 변경 작성,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 내용의 의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둘째 줄이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거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시험에 못 내요. 그냥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그냥 그대로 맞는 지문이고. 그러니까 넷째 줄 끝에 뭐 협의해야 된다. 그건 이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X. 협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더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19쪽 1-34 표시고요. 강의노트 19쪽 1-34.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27가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효, 간주,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의제, 원스톱 서비스 이 규정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뒀고,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시험에 계속 내고 있냐고요. 보시자고요. 거기다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당연히 휴게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휴게소가 있어야 뭐 사람들 가서 라면도 드시고, 그러니까 군밤도 드시고, 핫바도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사람만 밥 먹으라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있었지만 자동차 타고 갑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띵똥 땡똥 밥 줘 막 큰일 났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죠. 몇 킬로는 그냥 가니까요. 30km는 그냥 간다고요. 30km 남겨둔 상태에서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30km 간다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몇 킬로마다 있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25km, 30km마다는 있어야죠. 사람만 밥 먹는 게 아니라 차도 밥 줘야 되잖아요. 뭐 차는 그러니까 차도 밥 주고 사람도 밥 먹습니다. 밥 먹는데 그러니까 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라면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지붕이 있다고요. 지붕 있으니까 지붕 있는 거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 그러니까 논이나 밭 있었으면 논밭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허가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려고 하는 땅에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면 그러니까 나무 심어져 있는 땅 산지 그러니까 산지를 없앤다.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는데 아무리 안 돼도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3, 40개 법은 걸리게 될 겁니다. 3, 40개 법이 걸리는데 어느 거 하나라도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산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받으러 다니려면 시행자가 이거 다 따로 받으러 다니려면 시간도 돈도 워낙 많이 걸린다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러니까 이쪽 갔더니 저쪽 산직과가 더 세요. 그쪽부터 받아오세요. 그러고 갔더니 또 다른 데 받아오세요. 또 뭐 그쪽 갔더니 또 아니 저쪽부터 받아오셔야 돼요. 뭐 돌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자가 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한 방에 처리해 준다고요.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게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 말레이시아 옆에 싱가포르 요만한 나라가 있어요. 도시국가요. 뭐 세종시만이나 할까요? 세종시만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 한 반절 가까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상해하고 홍콩에 한 반절, 그다음에 일본하고 합쳐서 반절, 싱가포르에 반절이 들어와 있죠. 뭐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뭐고요? 싱가포르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장 뛰어나다고요. 외국에 오는 기업에서 돈 갖고 왔습니다. 공장을 짓든 뭐 거기는 공장 지을 땅도 많지 않지만 거기 뭐 본부를 차리겠다고요. 아시아 본부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 갖고 왔다고요. 돈 갖고 나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그 센터에 가서 4시간이면 절차가 다 끝나요. 4시간만 지나면 바로 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 6달 걸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방에 처리해 주겠다는 게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19쪽이요. 19쪽에 그러니까 1-34 표가 두 덩어리인데요. 먼저 위에 있는 표요. 그러니까 옆으로 5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넣을 때 농전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산지전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등등 27개 서류를 다 같이 묶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누구한테요?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전용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농지과의 서류를 보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칸 산지과의 서류를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 아니죠. 서류를 보내면 그쪽에서 검토 결과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칸이요. 어느 쪽 농지과에서 아이고 근호는 안 되죠. 거기를 그런 식으로 덮으면 안 돼요. 부결하면 실시계획 불인가 달서와 서류 보완하라고 다시 조치를 취하겠죠. 네 번째 칸 27개 모두에서 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모두 통과됐다고요. 다섯 번째 칸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첫 번째 칸 이미 서류 다 냈잖아요. 세 번째 칸 담당 기관에서 다 검토가 끝난 거죠. 다섯 번째 칸 농전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농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칸 뭘 내야 되고요? 서류를 내야 되고 세 번째 칸 기관끼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 법조문이고 아까 책에서 봤는데 그것 갖고는 나오는 족족 동그라미요.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요. 그냥 나오는 족족 효자 문제죠. 40문제 중에 한 문제 그냥 공짜 문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지 태기령 중에서 5개 지문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3개는 중요한 거, 2개는 보도 듣도 못한 거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되고 3개에서 답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3개가 다 옳거나 다 틀려서 이제 이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답이 걸려 있으면 그건 이제 쉬운 문제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걸로 계속 내는데 뭐 나오는 족족 다 옳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내기도 좀 뻘쭘하죠. 자랑스럽지만 그러니까 뭐 출제자의 성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는 게 그 두 번째 표인데 두 번째 표도 한번 듣고 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두 번째 표 옆이 역시 옆으로 5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칸 대한민국 땅 손댑니다. 대한민국 땅바닥 손대는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바닥 손대고 거기다 지붕 있는 것까지 올리겠다고요. 땅 손대고 지붕 있는 걸 올리려면 지붕 있는 건 건축물.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냥 준공검사 하면 되는데 또 말장난 사용승인. 그러니까 그런 건 지네들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꼬아서는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고 준공검사 X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는 죽어도 안 나오고요. 아무튼 검사 받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바닥 손대고 지붕 있는 걸 짓는데 그 지붕 아래 집이 30채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는 겁니다. 됐어요. 7번, 그러니까 표의 셋째 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칸 땅, 세 번째 칸 땅의 지붕,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땅의 지붕의 30채, 7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대자, 중자,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자 처리됐으면, 그러니까 중자, 소자, 대자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대자 처리할 때 중자, 소자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대자 처리받으면 중자, 소자 처리받은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7번요. 소자 처리되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OX. X인 거죠. 그냥 됐어요. 그냥 그 문제라고요. 그래서 딱 그 표에 넷째 줄,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대자 처리받으면 대자 처리할 때,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중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나 준공검사, 소자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같이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점 건축법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중자 처리받을 때, 그러니까 처리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나 준공검사,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뭐 어느 경우에는요, 막 그냥 이걸 막 글자로 막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뭐 대자, 중자, 소자입니다. 해물탕 가게 왔다고요. 뭐 탕수육 가게 왔습니다. 대자, 중자, 소자 된 거죠. 됐고요. 140 이제 책 다시 돌아가시죠. 책에 142쪽. 강괄 2번 의제 절차 보셨고, 양괄호 4번 X 하시고, 그러니까 제 5절 그러니까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숙제검사 받아야죠. 그러니까 7번요. 사업은 뭐대로 해야 돼요? 설계도대로 해야죠. 설계도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숙제검사 받고, 그 다음에 관청에서 숙제검사해서 그래 잘했다 끝 나야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공사완료 보고 표시할 거고요. 보면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중계획설 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도중계획설 사업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각 부서를 첨부해서 시도사 대도시장에게 제출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모 2번 준공검사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다. 다음에 네모 3번 공사 완료 공고,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 표시요.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 표시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네모 4번 X. 그러니까 사업은 멋대로 해야 된다고요? 설계도대로 해야죠. 설계도대로 끝났으면 공사 끝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죠. 7번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시행자,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습니다. 지방은 특광도, 시군구, 쓰레기, 특광, 시군 다 끝났고요. 여기서 딱 하나가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 있었고, 뭐 설계도 써내서 인가를 받는다. 설계도로 사업을 한다. 끝.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설계도 고실 때 27가지 한 방에 처리해준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절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요것들은 특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두께는 국토계획법에 쓰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 때 보시죠. 제6절 1장, 2장, 3장, 4장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4장째요. 그러니까 148쪽 잠깐 보시죠. 148쪽에 네모 10번 비용부담은 이제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148조 양괄호 1번. 먼저 문장이 어순합니다. 문장 어순하니까 그 위에다 결론부터 쓰고 가죠. 그러니까 양괄호 1번 해당하는 구조에다가 다음 4칸 3줄을 쓰시죠.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냐면 국가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방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니까 비행정청,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죠.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설사업, 아까 보셨듯이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글씨 양은 많지만 내용은 별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부담하냐? 다 지가 부담하는 거죠.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가 부담한다. 지가 부담의 원칙. 근데 여기다 지가 부담의 원칙을 쓰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읽고 나면 어떻게 되고요? 집값, 땅값을 누가 부담한다고? 그렇게 되세요. 아니라고요. 그냥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뭐 스스로 부담 쓸 수도 있습니다만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세우는 계획이지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계획은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국가도 지방도 공기업 민간도 다 합니다. 네, 됐고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국가가 세워요. 행정계획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한다고요. 지방이 행정계획 세웁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합니다. 시설사업 국가가 합니다. 돈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 지방이 합니다. 돈 누가 부담하고요? 지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 공기업이나 민간이 합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지가 부담한다고요. 다 지가 부담하는 거예요. 지가 부담의 원칙. 지가 부담한다. 양괄호 1번, 반괄호 1번, 비용부담의 원칙 땡땡. 또 이제 행정계획은 여기서는 또 문과 또 따로 빠져 있군요. 아무튼 뭐 행정계획이든 도시계획, 시설사업, 표시요.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 표시요. 비용은 그러니까 이 법 다른 법률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표시요. 국가가 하는 경우는 지가.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지가. 사선거고요. 행정청이 아닌, 표시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괄호 2번, 반괄호 3번 조금 뭐 다른 데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야 거리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세요. 시설사업은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고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결정. 그러니까 이런 거 펴놓고요. 이런 관계 없고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 해야 콘크리트를 어떻게 부을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됐고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150조 7장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